그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굵은 빗방울이 숲 가장자리에 외따로 서 있는 작은 오두막의 낡은 초가지붕을 때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바깥의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으며 나무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오두막 안에는 낡은 기름 등잔불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난 할머니는 낡아 빠진 옷을 꿰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노화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깡마르고 거칠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0세에 가까운 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힘겨운 생계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고 길 잃은 고양이와 집 뒤에 작은 채소밭이 할머니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할머니는 아마 이 시간에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비와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다시 들렸고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작고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비바람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란 할머니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살았고 늦은 밤에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지만 작고 애처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기름 등잔을 들고 낡은 나무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경첩은 할머니의 발걸음에 따라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현관 아래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맨발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발가락 끝에서 무릎까지 붉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섞여 창백한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물기가 가득한 크고 둥근 눈은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얘야, 왜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 등잔을 들어 올려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서 흐느끼듯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고 눈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억누르려 했지만 참을 수 없는 듯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본란 할머니는 아이를 덮친 공포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밖이 너무 추우니 안으로 들어오렴. 감기 걸리겠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하며 서둘러 손을 뻗어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천천히 걸었고 빗물에 젖은 작은 발은 오두막 바닥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란 할머니는 기름 등잔을 탁자 위에 놓고 낡은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춥지 않니? 할머니가 몸을 닦아줄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장작으로 재빨리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면서 작은 오두막 안에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여자아이는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았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점차 따뜻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왜 이 시간에 혼자 밖에 있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란 할머니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들어 창백해진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할머니에게 말해도 된단다.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닦아준 후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컸지만 젖고 차가운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난로 위에 있던 죽, 냄비를 가져와 작은 그릇에 담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좀 먹으렴. 배를 채우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자. 여자아이는 죽 그릇을 받았고 작고 여린 손은 굶주림과 추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먹었고 마치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란 할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렇게 큰 비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어떠했든 할머니는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불빛과 인간의 온정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적인 비 오는 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두 영혼을 하나로 묶었고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 햇살이 초가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낯선 두 사람이 특별한 밤을 보낸 작은 오두막을 비췄습니다. 란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오두막이 전처럼 조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난로가에 앉아 낡은 대나무 침대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아이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는데 마치 바깥 세상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보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애뜬 얼굴을 보며 란 할머니의 마음은 슬픔과 애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는 비바람 속에서, 인생의 위험 속에서 이 가난한 오두막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기에 그토록 길을 잃고 외로워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고 크고 둥근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오두막을 소박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란 할머니의 자애로운 눈길을 알아챈 아이는 수줍게 일어나 낡은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잘 잤니, 얘야? 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여자아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예요.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요. 란 할머니는 약간 놀랐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러다가 버려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말을 들은 란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이 여자아이가 분명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를 끌어당겨 아이의 마음속 두려움을 달래주려는 듯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얘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미에게 아침을 먹인 후 란 할머니는 아이를 이장댁에 데려가 소식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아이의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자전거에 아이를 태우고 비가 온 후 진흙탕이 된 흙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장댁에 도착한 란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장은 생각에 잠긴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이장댁에 와서 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숲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은 이웃 마을 사람들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버렸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아무도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란, 할머니, 아이를 현 경찰서에 데려가세요.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면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한 이웃이 제안했습니다. 란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미를 보았고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마치 할머니가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아이가 그곳의 낯선 환경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고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란 할머니는 난로가에 앉아 아침 식사로 남은 밥을 얌전하게 먹고 있는 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칭얼대거나 보채지 않고 마치 할머니를 방해할까봐 두려운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았고 쌀포대가 거의 다 떨어져가고 부엌 한 구석에는 고구마 몇 개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원래 힘들었는데 이제 먹여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미의 수줍은 미소를 본 할머니는 차마 아이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미 힘든데 조금 더 힘들어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겠어. 하늘이 이 아이를 여기로 보낸 건 분명 하늘의 뜻일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란 할머니는 미를 친손녀처럼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채소를 고르는 법, 난로에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쳤고 아이가 시골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도왔습니다. 미는 어렸지만 매우 착했고 항상 사소한 일이라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매일 밤 할머니에게 들려줄 동화를 상상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미는 란 할머니에게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작은 오두막은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가 란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란 할머니의 손녀는 정말 착하고 손재주도 좋네요. 할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란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 끼니를 배불리 먹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자신의 엄청난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의 기쁨이 곧 자신의 남은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두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 둘까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란 할머니는 미를 데리고 마을 초입에 있는 시장에 가서 채소를 조금 사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아침이었고 할머니 집에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 위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는 신이 나서 할머니 옆에서 깡충깡충 뛰었고 할머니를 도와 물건을 담을 작은 바구니를 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란 할머니가 아이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분비는 시장에 도착한 할머니와 미는 채소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는 쪼그리고 앉아 시금치 몇 단을 고르면서 채소 파는 아주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란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색 구두는 윤이 났는데 소박한 시골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빛은 마치 미에게 고정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란 할머니도 그저 호기심 많은 행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미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란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미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샀어. 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할머니? 저 아직 다 고르지도 않았는데요. 할머니 말 들어. 어서 가자. 벌써 정오가 지났어. 햇볕이 뜨거워. 란 할머니는 재빨리 몸을 돌려 미를 옆에 바짝 붙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뒤돌아 보았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잊을 수 없는 눈빛은 여전히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란 할머니는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마을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값비싼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그 차들은 종종 할머니의 오두막이 있는 숲 가장자리로 이어지는 작은 흙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란 할머니는 밖에서 잡초를 뽑다가 멀리서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창이 살짝 내려왔고 안에 있던 사람이 할머니 집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몸을 돌려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차는 즉시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집 근처에 낯선 남자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마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란 할머니는 집에서 멀지 않은 큰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촬영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는 즉시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 멀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란 할머니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른 나무십 위를 걷는 발소리, 억지로 참는 듯한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감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앉아 작은 칼을 손에 꼭 쥐고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란 할머니는 미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미에게 보내는 눈빛은 할머니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아이를 해치려고 찾는 건 아닐까? 혹시 가족에게 원수가 있어서 버려진 건 아닐까?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미를 데리고 시장에 가거나 이웃집에 놀러 가는 대신 할머니는 아이를 집에 붙잡아 두고 마당에서 잡초를 뽑거나 채소를 따는 일을 돕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도 할머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했지만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는 얌전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를 숨기는 행동은 오히려 낯선 사람들의 주의를 더욱 끌었습니다. 매일 고급 자동차들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낯선 사람이 집 뒤의 채소밭에 몰래 들어가 무언가를 뒤지다가 떠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란 할머니는 마당에서 나는 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할머니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번쩍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집 주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지? 왜 할머니와 손녀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할머니는 겁에 질려 옆에서 자고 있는 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란 할머니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작은 칼을 옆에 두었고 문은 항상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할머니는 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노령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받아들였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미를 곁에 두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할머니는 자신의 혈육처럼 여겨온 아이를 그 누구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낯선 사람들의 등장이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음산했고 바람은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작은 오두막 구석구석까지 한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란 할머니와 미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두막은 고요했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란 할머니도 이웃집 개들이 길 잃은 동물 때문에 흥분해서 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다급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대나무 침대에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구석에 있는 기름 등잔불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집 앞 대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어 보였고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얼굴 표정은 심각했으며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손전등 불빛이 마당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고 두려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온 거지? 할머니가 떨리는 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여자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란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는 나쁜 뜻이 없어요. 란 할머니는 멈칫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아기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할머니는 미를 품에 안고 꼭 껴안았습니다. 미는 이미 깨어 있었고 동그란 눈으로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밖에 누가 있어요? 괜찮아. 얘야. 그냥 여기 할머니랑 가만히 있어.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미는 바보가 아니었고 할머니의 걱정과 할머니가 문 밖을 향해 보내는 두려움에 찬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마당에 있던 여자가 다시 말했고 그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친 듯 떨렸습니다. 미는 제 딸이에요. 저희는 지난 안년 동안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란 할머니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라고? 저 사람들이 미가 자기 딸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미는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할머니는 미를 내려다 보았고 아이는 할머니에게 바짝 붙어 있었는데 눈빛은 당황스러웠지만 호기심도 엿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님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미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몰라요, 할머니. 저 사람들 기억 안 나요.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무리 중 한 남자가 안으로 소리쳤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와 손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저희는 단지 미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는 저희 딸이고 진짜 이름은 타오입니다. 저희는 여행 중에 아이를 잃어버렸고 아이는 숲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고 그 후로 저희는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란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가 불쌍하기도 했고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머니가 그동안 사랑하고 돌봐온 미가 더 이상
할머니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포기할까요?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이 정말 미의 가족이라면 할머니가 아이를 붙잡을 권리가 있을까요? 란 할머니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자가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께서 제 딸을 구하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 딸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평생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아이는 제 친딸이고 제 가족의 혈육입니다. 란 할머니는 말없이 주름진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저 여자를 보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다시 미에게로 향했고 그 아이는 순진한 아이로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미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아이는 지난 안년 동안 저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저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이는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놓아줄 수 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고요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녀는 긴장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는 란 할머니를 꼭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무 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란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미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아이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온전하게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친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찢어질 듯한 고통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야, 할머니 말 들어. 저 사람들은 네 진짜 부모님이고 네 오빠야. 너는 네가 정말로 속한 곳,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계속 붙잡을 수는 없어. 이해하지? 미는 할머니를 꼭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부드러운 설득에 아이는 서서히 손을 놓았습니다.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 두 팔로 미를 껴안았고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이란 할머니의 낡은 초가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미의 가족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자동차 한 대가 마당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가난한 시골의 소박하고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미는 깨끗한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순진했지만 눈빛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란 할머니는 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고 할머니는 자신이 울면 이 아이가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의 착한 아이야. 가거라. 그리고 가끔 할머니를 보러 오면 돼. 더 이상 울지 마.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항상 너를 기다릴게. 친어머니가 다가와 충혈된 눈으로 몸을 숙여 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는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작은 손이 뻗어나와 란 할머니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여자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을 품에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의 아버지가 다가와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정중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저희 가족의 작은 성의입니다.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받아주세요. 하지만
란 할머니는 즉시 손을 저으며 단호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어요. 손녀가 여기 있는 것은 제 복이에요. 저는 가난하지만 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미의 가족은 할머니의 자존심과 고귀한 인품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친어머니가 다가와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평생 빚을 졌습니다. 할머니를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도록 허락해 주세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결코 할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 출발했고 미와 가족을 태우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란 할머니는 마당에 가만히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보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의 작은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짓눌리는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란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두막은 전보다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될 때마다 할머니는 미를 그리워했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미가 이제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의 가족은 약속을 잊지 않았고 몇 달에 한 번씩 미를 데리고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미는 설렘을 가득 안고란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새로운 삶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미의 가족은 또한 쌀, 생선 소스, 약 등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딸을 구하고 길러준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미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이는 여전이란 할머니를 자주 보러 왔고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는 여전히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란 할머니는 평화와 행복 속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친절함과 조용한 희생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란 할머니와 미의 이야기는 친절함과 인간의 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